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이 1.6%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로는 추세 돌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6% 나온 거에 1% 정도 더 반등이 나와야지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플러스 1%만 오른다 그래서 돌파 확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는 더 올라가야 뚫을지 말지 결정이 생길 수 있다. 오늘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최저점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저점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 다음 저점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월봉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추세가 만들어졌죠. 11월 돌파 이후에 눌림자리가 두 번 발생했는데 여기는 비트코인한테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가격을 제외한 캔들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돌파가 이제 최초가 된 건 여기였거든요. 21년도에 고점 돌파 못 했잖아요. 그게 언제가 됐냐면 24년도 연말에 와서 돌파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럼 이제 돌파가 되고 나서 눌림 자리가 왔다는 거는 새로운 고점 자리 돌파와 저점을 만들어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만 보게 되면 오늘 반등이 나온 것도 결국에 단기 저점에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점에 대한 이유도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이 이 구역에서 움직이는 거와 여기에서 움직이는 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 포인트를 좀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이클대로 흘러갔다가 뚫린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변곡점.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변곡점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자. 이때도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현재 돌파가 된 시점부터 기준을 잡자면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나 횡보가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이상적인 부분인 거고, 만약에 얘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봤는데 지금 최저 6만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죠, 6만이면. 6만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진짜 잘 버텨주면 7만이에요. 붕괴 이후에 이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다 깨져야 되니까 붕괴 이후 떨어지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현 자리부터 해서 그냥 깨졌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라인까지 밀리게 된다 그러면 약 33% 떨어질 자리가 있습니다. 30% 정도 떨어지겠죠. 적게 빠지면 20%, 하단까지만 오면은 뭐 9%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0, 20, 30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은 아마 비트코인은 다시 여기 붕괴되고 나서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현재 이탈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저점 기준인데 이번에 그 조정받았었던 기간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조정을 적게 받은 게 아니고 길게 받았는데 이때 주기를 보면은 25년도 1월 달이거든요. 25년 가장 이제 제일 가깝게 있죠. 여기 첫 번째가 일단 여기, 두 번째는 여기거든요. 일단 기간만 따지게 되면은 약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조정폭이 여기는 대략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렸네요. 한 4, 5개월 정도. 자, 지금은 기간이 짧습니다. 여기가 11월 달이니까 11월부터 해서 한 달이에요. 자, 이걸 왜 보냐면 기간이 조정받을 때 길고 점점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이 낙폭으로 인해서 왔던 자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즉, 이 당시에 발생했었던 하락 비율 위치가 거의 한 60 정도 나왔어요. 4, 5개월 눌렸던 자리도 거의 60 부근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1개월 빠졌는데 똑같이 60 자리에 왔습니다. 자,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똑같은데 가격이나 캔들 위치나 기간으로 인한 폭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의 조건 값은 똑같아요. 왜? 그 이상으로 수치가 더 커지거나 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는 지금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캔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율상 검토를 하는 거고요.
방금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는 현재 전체 돌파 이후 24년도 돌파 이후로 봤기 때문에 현재 돌파 이후 눌림목 자리인 저점, 그 다음에 비율상으로 봤을 때 저점하고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니까 비트를 포함해서 그 나머지 코인들 있죠. 이더리움이나 XRP, 솔라나, 그 다음에 헤데라 등, 뭐 페페도 일부 해당이 좀 되고요. 거기에다가 에이다, 스텔라루멘 등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조건이 똑같습니다. 좀 신기한 패턴이 사실상 등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코인들도 보면 이렇게 지금 모양은 좀 다른데요. 어쨌든 돌파됐다가 이렇게 내려온 코인들도 있고 지금 비트코인처럼 우상향이 뚫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준 패턴이 등장하고 있고 기준과 약간 이렇게 자꾸 맞물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얘네 위치나 비트코인이나 여기 있는 이런 캔들들, 코인들이 조건이 똑같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비트의 바닥 위치, 저점 위치와 비율 검토를 했을 때 일치하는 것처럼 타 코인들도 이 부분이 동일하더라. 이게 이제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가 깨져버리면 전체 손상이 올 건데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과연 기회를 줄까? 우리가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단계별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나눠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자리, 이렇게 좀 맞물리죠. 그래서 기존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초 돌파는 여기였었는데 다시 붕괴가 됐거든요. 이때. 근데 이때와 같은 그림이 이번에도 등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이때 당시에 붕괴 위치했을 때는 전체 돌파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외선이었죠. 단기 포지션으로 인한 돌파 후 하락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고 지금은 장기 누적에 대한 결과가 돌파된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기간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돌파가 된다고 했을 때 뭔가 넘어가거나 부순다고 했을 때 기간적으로 얼마가 되냐. 물론 여기도 기간이 짧진 않습니다. 3년이라는 축인데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은 21년부터 여기까지는 약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처럼 다시 한번 재붕괴가 나타난다 그러면 역사적인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 거고요. 이렇게 붕괴돼서 또 이렇게 뭐 올라가는 식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기회로 봐야 되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전 라인까지 시도가 될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의 좀 증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렇게 밀렸다가 양봉 정도 아니면 상승이 이제 기존 뭐 24년도 고점이나 올해 8월에서 9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밀리지 않을까. 밀린다고 하면 이제 이런 구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붕괴 위치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봤던 여기 지금 여기와 여기 이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반등 시간이 있잖아요. 반등 시간 시점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만 만약에 놓고 본다고 하면은 반등 관점이 거의 다 잡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문제는 뭐냐면 바닥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입을 할 수 있다, 싸다, 저점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뜨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소시켜 줄지 여기서 안 해줄지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요만큼 가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탈로 볼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뚫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추가 조정을 받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캔들 위치나 수치로 봤을 때 명확하지만 반등이 막상 돼버리면 제한적인 상승이다. 그럼 다시 이제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상승 이후에 반등 이후 하락.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락 관점 얘기가 아니고 저점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나오고 나서 뒤에 가서 제한을 받거나 못 가게 된다면 다시 하락 관점에 대한 얘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틀이 이렇게 좀 흘러왔었다. 과거에는 무너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비된 다음에 다시 재돌파로 나왔고, 그 상승이 이 작년 연말에 이제 최종 돌파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상단에 좀 막혀버리면서 이게 사실상 팩트가 되는 거죠. 전체 돌파를 못했다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정폭이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이쪽 공간은 돌파 이후에 상단까지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갔을 때도 공간이 제한적이에요. 이번에도 반등 나왔다 많이 간다고 해봐야, 진짜 많이 가봐야 한 13만 달러 정도? 13만 초반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돌파가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공간은 넓어질 텐데 단기 돌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